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으로서요, 스마트폰, 5G, 그리고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시장 상황을 보면요,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바이오주, 특히 대형주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요, 시장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주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큰 폭의 약세를 보였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는 IT 섹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금일 하락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약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테마별로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단순히 단기 상승에 따른 쉬어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 관심주죠.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단기주 이렇게 네 부류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한 5종목씩 있어서 총 20종목이죠. 전략주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그랬죠. 모든 IT 섹터를 이끌고 갈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통신장비주, RFHIC 내년 해외발 수출이 본격화된다 그랬죠. 아마 모든 증권사 전망들이 다 비슷할 겁니다. 내년에는 실적이 2배 이상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주가도 동반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보면요. 이 삼성전자, RFHIC, BH, 포스코케미칼,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덕산 네오룩스, 하이비전 시스템, 에코프로 BM, 삼성전기, SNS텍, 힘스, RF텍, 원희 앞에서 한 15개 종목이 거의 이 IT 섹터라든지 2차 전지 쪽이죠. 우리는 이 통신 장비를 포함해서 이 IT 섹터 쪽이 상당히 많다. 근데 오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약했었죠.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단순히 이 그동안 큰 폭의 떤 반대 급부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추가적인 하락이다 아니다는 우리가 뭘로 판단한다? 그동안에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들의 매도가 오늘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적게 나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당연히 주가가 만원에서 15,000원 갈 때 많이 매수한 주체 세력들이 15,000원에 가서 많이 매도를 했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수급상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5G 유망주죠. 우리가 RFHIC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했어요. 이번에 내년부터 삼성전자도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비중이 큰 중국발 화웨이 통신 장비 세계 1위 업체죠. 거기에 이 트랜지스터, 지라갈륨 트랜지스터가 제2 벤더죠. 올해 화웨이발 수출이 한 450억인데 내년에는 한 1,100억, 내후년에는 2,000억 된다 그랬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OE 솔루션도 중국발이죠. 요번에 이 50기가 BPS를 양방향 광 트랜시퍼를 출시를 했다 그러죠. 지금 현재 제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부터 양산이 시작되면서 중국 매출 확대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 삼성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 이번에 캐나다에도 납품을 시작한다 그러죠. 장비들을. 그러면 삼성전자 납품 업체들 OE 솔루션, RFHC, HF 등 그러면 오늘 주가 흐름 보고 이것들이 꺾인 것인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RFHIC 한 200원 하락한 35,0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량도 36만 주. 뭐 거래량 큰 변화 없죠? 평균 거래량은 하회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뭐 오늘 200원을 뜨던 200원이 빠졌던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만 나온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오늘 의미 있는 것은 바로 개인들이 매도죠. 어제 의미 있게 한 12만 주 매도했던 개인들이 오늘도 한 2만 주 주가가 200원 하락한 데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뿐이 아니고 KMW 볼까요? KMW. 자, KMW도 700원 1.4% 하락했는데
개인들 매수가 겨우 2,000주에 그쳤다. 그것은 기관들의 매수가 26,000주, 외국인 매도가 26,000주. 쌤쌤이죠? 근데 이 전날, 지난주 금요일날 3.5% 뜰 때 개인들이 23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이것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이 미리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을 거쳐서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아까 말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해외발 수주권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주가의 상승은 본격화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오이솔루션도 볼까요? 자, 오이솔루션 오늘 600원 하락했는데 오늘 개인들의 대산 물량이 겨우 12,000주밖에 안 되죠. 거래량도 12만 주.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121선이 계속적으로 눌러주고 있지만은 예전 같았으면은 이 이동평균선이 하향으로 내려오고 주가가 맞다면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하는데 121선은 계속적으로 하락하지만 주가는 전혀 밀리지가 않고 있다. 오늘 거래량도 12만 주 크게 감소했죠. 내일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은 이제는 121선이 돌파가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에서 5G 통신 장비 업체들 그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마음고생들이 심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탈피하는 모습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RF텍 있죠? 좀 RF텍 오늘 좀 많이 빠졌죠? 180원. 한 2.2% 하락했어요. 7,670원에 마감이 됐는데 분봉상으로 보면요. 근데 이것이 뭐 하루 종일 주섬성 흘러내린 것이 아니라 좀 막판에 제일 최저가로 마감이 되면서 좀 크게 빠진 느낌인데 뭐 뜬 폭이 또 없기 때문에 더 빠질 폭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뭐 수급적으로도 오늘 개인들이 한 28,000주 뭐 최근에 매도한 물량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편이죠. 그래서 이 5G 통신 장비 업체들 어차피 한 종목이 치고 가면은 이것은 테마로 이루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거의 그런 준비, 상승의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부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요거는 이제 회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부분 그런 내용인데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과거에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체험 VIP 회원 모집했어요.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는 회원제로 운영되죠. 원래 1년에 500만원인데 지금 한 번에 500만원 목돈 내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3개월 단위로 100만원의 체험 VIP를 모집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밑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한번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스마트폰 관련주죠. 저는 이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주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조금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나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내년 2월 중순경에 갤럭시 S11이 출시가 되죠. 거기에 뭐 새롭게 장착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날짜상으로도 어차피 2월 중순이면은 1월 중순이나 1월 말까지는 주가가 저는 올라간다라는 그런 판단이었는데 오늘 조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약했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도 아침에도 문자로 보내드렸듯이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움직임 볼까요? 하이비전 시스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550원 하락한 11,400원에 맞죠? 4.6% 조금 생각보다 낙폭은 컸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개인들 매수가 아니라 매도죠. 18,000주. 어제 보합일 때 15,000주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데도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나. 특히요. 오늘 거래량도 24만 8천주 목에 크게 터지면서 누가 물량을 털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하이비전 시스템 저는 오늘 처음으로 우리 하모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켰어요. 한번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매일같이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초소형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시스템이죠. 특히 이제 이 TOF라 해서 3D 센서 모듈의 자동 검사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저는 액트로, 그죠?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 특히 이번에는 카메라가 광배속이 5배라 그러죠? 근데 그걸 앞으로 내올 수 있으니까 옆으로 눕히는 액추에이터라 했어요. 그래서 액트로가 조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가 흐름, 특히 이 수급 적으로가 좀 모습이 안 좋아서 지금 타이밍을 언급을 못 해드리는데, 그렇죠? 뭐 주가 모습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차트 모양은 나쁘진 않은데 뭐 오늘 하락한 거는 뭐 전반적으로 IT 섹터들 다 하락했고 그동안 또 많이 뜬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주가 하락은 뭐 그럴 수 있다는데 이 개인들 매수가 조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저는 세경 하이테크, 우리가 지난 9월 하순서부터 세경 하이테크 말씀드렸죠? 예, 세경 하이테크도 이제 신규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으로서요. 우리가 이제 9월 하순인 게 이때죠? 계속 좋은데 이때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 수급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너무 공격적으로는 언급을 못 해드렸는데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본다. 요네 이 갤럭시 S11에 새롭게 장착되는 부분을 이 액트로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해서 계속적인 관심은 가져달라. 나중에 타이밍을 보면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한번 포트에 포함을 시킬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는 BH죠.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일체형 그래서 Y 옥타라죠. 보통 연성 인쇄회로 기판보다 한 2배에서 한 6배 정도 비싸다 그러죠. 내년서부터 이 애플 쪽도 이 OLED 사용하면서 이 일체형 Y옥타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죠. 그리고 이 갤럭시 폴드 화면이 커진 폰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성 인쇄회로판 Y옥타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 단가도 비싸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되는데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걸로 보면서 최근 주가 흐름은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에요. 뭐 더 이상 지난 저점 19,250원 저점은 저는 어느 정도 형성을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 못해서 조금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5G 통신 장비가 크게 하락을 해서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올라갔듯이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4분기 실적 부진이요. 그것은 어차피 이제 이 4분기 해봤자 얼마 남았습니까? 열흘도 안 남았어요. 어차피 이제 지나간 과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부진할 거는 다 전망들 했다.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 만약에요, 이 BH가 내년에도 실적이 부진할 걸로 전망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쳐서 조금 뜨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하락하겠죠. 근데 내년부터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 그쵸? 그래서 일단은 실적 부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 나오죠? 내년 매출액은 올해 대비해서 29% 증가한 8,840억,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1,064억을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북미 고객사의 스마트폰 수량이 올해 6천만 대 정도 수준에서 내년에는 한 8천만 대로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요건 이제 증권사가 좀 다른 증권사인데, 이건 내년 영업이익이 더 크게 보죠? 한 54% 증가한 1,300억 정도,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증권사보다 어차피 미래의 전망치니까 실적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가, 지금 거의 주가는 가격 대상으로는 뭐 바닥권 맞지만은 이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 좀 지루하지만요. 우리가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쪽에 한 5종목 되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한두 종목씩 좀 더 늘린다 그랬어요. 이제 BH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액트로 보면서 한번 편입 여부를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송한 지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참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액트로에 대한 그런 해설한 내용이죠. 예, 이제 폴드 디즘, 요네 갤럭시 S11 시리즈에 새롭게 장착되는 거예요. 이 광학 배열을 높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카메라 모드를 가로로 눕히는 방식으로 초점 거리를 확보하고 프리즘으로 빛의 방향을 굴절시켜 고배열 유지를 가능케 하는 그런 기능이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신규 제품이 폴디즘 액추에이터의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다. 왜? 새롭게 장착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액트로 지금 현재 주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이 시장 흐름에 맞다. 최소한 내년 중순이나 1월 말까지는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상당히 좀 지지부진해요. 일단은 이 스마트폰과 달리 2차 전지는 3분기 실적도 부진했지만은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걸로 보죠. 그렇지만 이제 내년서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아마 이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또 중국도 지난 3일이죠. 공업 정보화부 친환경차 부문 계획 초안에 2025년 전기차 비중 목표치가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했죠.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차 전기차 시장이 크게 축소됐어요. 왜?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던 것을 끊었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감소했지만은 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비중을 25%까지 더 늘렸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점차적으로 다시 확산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수혜도 나올 수 있고, 또 유럽도 내년부터 이 연비 규제가 본격화되죠. 거기에 따라서 독일 정부도 보조금을 50%또 확대한다 그러죠. 그런 부분.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2차 전지 좋아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각 테마별 외국인들이 수급사항이 좋은 종목들이 무엇이 있나고요. 말씀을 드렸죠. 자, 2차 전지에선 최근 이제 좋은 모습이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그렇죠? 상당히 주가 움직임도 좋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또 노린다. 나는 2차 전지가 상당히 좋아서 보고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고요. 나는 좀 중장기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케미칼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 한 900원 하락해서 조금 속상하죠? 특히 개인들 매도도 상당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 부담됐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에코프로비엠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미리 조정을 받아서 바닥권에 근접을 하니까는 에코프로비엠 오늘 소폭이나마 플러스 나중에 미리 빠져놨으니까 더 빠질 거 없고, 거래량 오늘 63,000주 큰 의미 없죠.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5,000주 팔고, 그러니까 바닥권 인식이 그만큼 강하다. 지금 에코프로는요, 이 갖고 계시는 분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최소한 한 55,000원 올라갔을 때 남들은 이제는 2차 전지 본격적으로 가나보다 하고 막 들어올 때 그때는 한번 팔아줘도 지금은 팔 때가 아닙니다. 최소한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10%에서 15%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오히려 5만원 밑에서는 비중이 낮은,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택해도 되지만은, 이 비중이 좀 낮으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큰 부담은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5G나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최근에 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죠. MC넥스. 그렇죠? 주가 4% 빠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뜬 종목들은 오늘 IT 섹터에서 많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오전이라 이 방송 전에 했던 이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많이 뜬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오늘 SNS 때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죠.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그건다. 왜? 금요일날 가장 많이 떴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 크게 빠졌을 때 누가 많이 매도를 했느냐?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애들이 거래량도 크게 실리면서 매도를 많이 했다라면은 차익 실현해서 도망갔으니까 주가는 하락하겠죠. 그러면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MC넥스 오늘 개인들 매수가 겨우 2,000주도 안 된다. 어제 외국 개인들이 9만 주 넘게 팔았는데 어제 몇 배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도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동안에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 외국인이 오늘도 26,000주 매수했다면 이런 모습 단기에 IT 섹터 오늘 조정은 단기에 끝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요 여기서 잠깐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바이오주 움직임도 오늘 상당히 좀 색달라요.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대형주만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젠요 요번에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는
아마 바이오 섹터, IT 섹터 아마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에서 굳이 바이오 섹터 대장주들 굳이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IT 섹터들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통신 장비 오늘 주가 하락이 조금 커서 부담스럽지만은 외국인들이 이 각 테마별 대장주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고, 제가 요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빠르면 내일 오후장 아니면은 이 배당락 기준일 아니면 주식 이 양도소득세 내는 기준일 있죠, 26일 오후서부터는 조금 다른 그런 저점을 치고 다시 반전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일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휴일이 끝난 목요일이죠. 또 조금씩 주가 매수 관점으로 돌아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